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육친 관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오행이라고 왼쪽 보면 오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음양 오행. 그래서 목화 토 금수가 오행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5가지 기운이라는 의미로 오행이고요. 그 오행에는 양기와 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글자가 돼요. 목에 2글자, 화 2글자, 토 2글자, 금 2글자, 수 2글자 이렇게. 그래서 목기는 갑을, 화기는 병정, 토기는 무기, 금기는 경신, 수기는 임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고요. 기본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이 10개의 글자 가지고 서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행 위에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운들이 원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갑이 자라서 을이 되고요. 을이 커지면서 병이 되고 병, 그 다음에 정화의 기운으로 가고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그리고 다시 갑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을, 나를 일단 갑목이라는 비견으로 두고 한번 이 도표를 살펴보면요. 만약에 내가 갑목일간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해당하는 일간에서 그 십신을 뒤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갑이다. 그러면 이 갑을 기준으로 또 다른 갑목을 보면 비견이라는 십신이 됩니다. 십신은 이게 글자가 10개잖아요. 그럼 그 10개에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갑목을 보면 비견이다. 그래서 그냥 같이 자란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자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비견이고요. 겁재는 갑목이 조금 크면 이제 원래 갑목은 뿌리라고 하잖아요. 뿌리에서 땅을 뚫고 나온 게 을목 겁재예요. 갑목이 이제 나와 같은 목기인데 음양이 다른 목기를 겁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갑을에서 병정으로 가는 건 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기운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 생한다는 의미는 나의 기운을 발산해서 그 다음 기운을 강력해지도록, 다음 기운이 힘을 받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갑을은요, 병정이라는 화기를 생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생화의 의미에서요, 이제 화기는 화생토로 토기를 생해요. 그리고 토생금으로 토기는 또 금기를 생합니다. 그리고 금생수, 금기는 수기를 생합니다. 그리고 수생목, 수기는 다시 목기를 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돼 있는 구조다. 그럼 별 무리가 없는데 문제가 목생화에 이런 식상이 없고요. 바로 옆에 편재나 정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중간 관계를 생략하고 바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극의 관계가 됩니다. 생이 아닌 극. 그러면 극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이 극의 관계가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운에 내가 일단 어떤 나의 기운을 발산해서 그 결과물인 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식상이라는 나의 기운 발산 없이 이 재성이라는 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생하는 기운은 인성이에요.
근데 이 나를 생하는 기운 없이 바로 관성이라는 편관 정관을 봤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 편관 정관의 요소가 인성이란 요소를 통해서 나한테 왔을 때는 무리 없이 이 인간관계가 잘 성립이 되는데, 이 인성이라는 게 없이 바로 관성이 나를 치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고치게 만드는 그런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육친도 서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육친 관계도에 따라서 그러면 일간, 중간에 보면 일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형제나 자매다. 나하고 형제나 자매는 비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가 일간이 목일간이다. 그러면 형제 자매도 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간한테 엄마는 인성이에요. 엄마는 나한테 뭐든지 다 해주는, 나를 키워주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나를 생하는. 그리고 아빠는 나한테 재성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철이 든다.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외가 쪽은 보면 다 인성이에요. 외삼촌도 인성, 이모도 인성. 그거는 왜냐하면 모친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인성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일간이 태어난 다음에 외가에 가면은 외삼촌이나 이모가 정말 엄마처럼 나를 돌봐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 쪽에 가면은 삼촌이나 고모는 재성이에요. 그러면 재성이라는 건 내가 극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면은 삼촌이나 고모는 나를 보면 살짝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외가에 가면은 삼촌이나 이모가 그냥 나한테 뭘 잘해주려고 해요. 내가 태어난 다음에 이모나 외삼촌은 자꾸 뭘 갖다 줘요. 엄마한테,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 친가에 가면은 내가 가서 조금 큰 다음에 고모나 삼촌한테 용돈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삼촌하고 고모, 아빠한테는 내가 그 요소가 재성의 요소기 때문에 이 재성이라는 건 우리가 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달라 그러면 뭐냐고 그러겠죠. 어른 입장에서는. 그럼 보통 꼭 용돈 주세요 하면은 애교 좀 부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식상생재입니다. 일단 뭔가를 받아내려면 내 기운 발산해야 합니다. 발산 없이 그냥 달라?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딸일 경우에 아빠한테 애교 떨었다 그러면 아빠들 다 녹아 떨어지죠. 딸 바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식상생재, 애교가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인데 식상이 없는 딸이에요. 무뚝뚝한 딸. 아빠가 쳐다보면서 레이저를 쏩니다. 용돈 좀 하면서. 그러면 아빠는 좀 애교 좀 떨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관계가 이제 아빠와 그리고 친가 쪽.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인성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편인, 정인을 생하는 요소는 나한테 편관, 정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엄마를 생하잖아요. 엄마가 힘든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외할머니는 막 혼내요. 말 잘 들어야지 엄마 안 힘들다고. 그렇게도 하지만 또 엄마 대신에 식상생재. 그러니까 엄마를 생하는 걸로 나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대신에 나를 돌봐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여자들이 외가에 많이 맡겨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조부는 나한테 식상의 요소예요. 가서 그냥 애교만 떨었다 그러면 다 녹아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외조부 입장에서 나는 인성이에요. 그냥 기운이 나는 존재, 내가 오기만 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결혼한 다음에 친정 어머니는 그냥 애도 천천히 낳고 많이 낳지 말고 그냥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으면은 자식도 낳고 해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가면요. 친할아버지는 아빠의 재성입니다. 그러면 편재가 극하는 요소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보면 할아버지는 나를 보면 뭐든지 다 해주신다. 엄마 같은 존재다. 그래서 친가에 가면 할아버지가 제일 예뻐하시죠. 그 다음에 할머니는 식상의 요소입니다. 내가 애교를 떨어야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좋아하십니다.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인성의 요소죠. 내가 할머니를 생해주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식상의 요소예요. 할아버지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이 애기 보면서 애기한테 재롱을 떠십니다. 그게 식상 발산으로 아이를 생한다. 그런 의미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일간에서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나한테 정관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나한테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혼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결혼 전에야 뭐 그냥 관성 그리고 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나의 이성 친구한테,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좀 친한 이성 친구한테 나의 동성 친구를 소개해준다. 그러면 잘못하면 둘이서 바람이 날 수 있다. 눈이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쁘거나 아니면 잘생긴 내 친구는 소개시켜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관성입니다. 나를 어른이 되게, 나를 통제하는 그런 요소. 여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식상이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요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요소.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아이를 의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건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집착하고 아이한테 교육을 빡세게 시키고 치맛바람 날리고, 그게 식상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인성이긴 한데, 인성이라는 건 식상을 극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자식을 오냐오냐 하고 키우면 아이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엄마가 다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식상의 요소가 너무 강하다. 그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식상의 요소가 강하다는 건, 식상은 남자인 관성을 극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처음에는 재성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자가 나한테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스트레스의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식상을 출산하고 자식을 출산하고 나면 이 자식이라는 게 남자를 올가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아빠가 늦게 오네? 아빠한테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해서 아빠 언제 와?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으로 인해서 식상이라는 자녀가 또 아버지를 식상생제, 애교를 부려갖고 아빠를 또 조종을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육친 관계도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궁의로 보는 육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사주팔자를 딱 내 사주팔자를 생일을 넣어서 뽑았을 때 이 관계가 다 정립이 되고 다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사주에 그럴 경우에는 운에서 올 때 뭐 그 좋은 운, 나쁜 운 그리고 이런 관계, 육친 관계에 해당하는 육친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를 운으로 따져서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이것도 기준이 되지만요. 그 다음에 궁의로 보는 육친이 있어요. 그러면 연월일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연이라는 건 나의 DNA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탄생을 하게 했지만 그 탄생하게 된 그 DNA는 또 조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연은 조부, 조모입니다. 그리고 월은 부모, 그리고 월지궁은 형제, 자매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일주는 나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시주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모 자리에 꼭 뭐 인성이나 재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나 그거에 따라서 나하고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떤 글자가 그 자리에 있나. 원래 아버지라는 건 나한테 재성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자리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오히려 엄마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그다음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성이라는 건 내가 일간이 남자예요. 그러면 관성은 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성이 연월에 있다. 그러면 뭐 자식이 어른인가요? 그런 의미는 일찍 내가 철이 든다. 일찍 세상을 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궁의에 어떤 글자가 있냐. 그럼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까 다 했는데 장인 장모 안 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자는 여자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장인은 재성의 재성입니다. 그러면 옆에 보면은 내가 무기토가 아내의 입장이잖아요. 기토. 그러면 기토가 극하는 재성이 장인이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는 인성의 요소가 됩니다. 친정에 여자 친정에 갔다. 그러면 장인어른은 어떻게 해서 나를 재밌게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뭔가를 잘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모님은 보면 재성의 인성입니다. 그럼 재성을 생하는 요소는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장모는 식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장모님한테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장모님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보통 집안에서는 장모님이 주도권을 진 집이 많으니까 장모님한테만 잘하고 그러면 가서도 편안하다. 그런데 만약에 식상이 없는 남자다. 그럼 뚱 하겠죠. 장모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평관정관이에요. 관성. 그러면 관성이 극하는 거. 그게 재성이니까 남편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럼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비겁입니다. 비겁은 뭔가요? 비겁은 보통 경쟁 상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돈과 관을 나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가지고 자꾸 싸움을 합니다. 자꾸 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시아버지 돈을 여자들 입장에서는 결혼한 다음에 시아버지한테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뺏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비겁.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요, 남편의 인성이잖아요. 관성의 인성이면 재성입니다. 그래서 재성이기 때문에 내가 극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보면 시아버지나 며느리나 둘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피곤하거든요. 오면은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중간에 나의 식상, 자식, 자녀를 데리고 가서 할머니를 생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면 식상, 생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통해서 할머니를 힘이 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는 이제 결혼했는데 자식은 언제 낳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의 자녀가 식상이기 때문에 잘해주겠죠.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여자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와 만날 때는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친정에 가면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육친 관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일단은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기본적인 명리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한 3주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기초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짧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이 너무 어렵다.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명리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